애청자님 안녕하세요. 5분 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오늘은 한 네 번째 시간 ABL 바이오를 살펴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그냥 영어로 쓰죠. ABL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뭐 워낙 관심이 많은 종목 저한테 분석해달라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목도 홍보가 너무 많아서 신뢰감이 떨어진다 이제 찾았는데요. 대표적으로 ALCR 미국 암학회 참가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해서 보도자료 종류를 한 5종류를 본 것 같아요. 너무 회사가 이렇게 시장과 소통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너무 심해도 이 회사는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자, 제가 제 카페 아시죠? 네이버에 사태민 치시면 제 카페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리포트를 보시면 됩니다. 5분만 시간 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목은요, 리포트만 봐가지고는 좀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바이오가 다 그렇듯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영업수익이나 매출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적자는 많이 나고 자본금이 우선 좀 큽니다. 231억이면 좀 큰 편이죠. 바이오 중에는 자본금이 230, 제가 볼 바이오가 자본금이 일단 150억이 넘어가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그럼 이런 종목 어떻게 단타 위주로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빠질 때 맥없이 빠질 수 있거든요. 일단 플랫폼이 뭐냐, 참 이중항체입니다. 이중항체. 그러니까 이중항체를 뭐 좀 유치하게 비유를 하면 1타 2피다. 1타 2피다. 1타 2피다. 이렇게 해서 2타 2피다. 한 번에 두 개를 타겟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타겟을 뭐 복잡하죠.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제일 좀 주목받는 파이프라인 ABL001입니다. 뭘 하느냐? 얘 두 개를 타겟으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면 이런 얘기 나오면, 자, 영어 나오면 놀라실 필요, 다 똑같이 안세포는 다 더 바스큘라 엔도시리얼 그로스 팩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혈액을, 암세포가요, 무한 확장하려면 혈관을 막 확장해서 산소와 양분을 막 빨아들여서 막 커지는 거 아닙니까? 요겁니다, 요거. 무한 확장하게 해주는, 혈관을 막 무한 확장하게 해주는 요겁니다. VEGF. 요거를 막으면 좀 되겠군요. 그 다음에는 DDL1, 이거는 뭐냐면요, DLL4 이거는 뭐냐면 혈관을 좀 가늘하게 만든다 그럴까요? 그래서 혈류를 억제해서 말라 죽이는 그런 성격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억제를 해가지고요. 결국 암세포가 혈관을 확장을 막고 혈관을 가늘게 해서 암세포를 없애는 그런 기전이구나. 근데 이게 왜 하냐면 아바스틴이라고요. 뭐 항암제 중에 엄청난 블록버스터 아닙니까? 그 친구는 사이람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만 타겟으로 하는데 우리는 DLL4까지도 해요. 이런 장점이란 겁니다. 그런 거군요. 그래서 델타 링크드 리간드 4라는 게 관류저에서 관류를 저해한다. 가늘게 만들어 가지고요. 뭐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장점이 있는 게, 저는 요것만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들이 개발을 많이 했는데, 이러면 이제 신장 독성, 웬만하면 신장 독성이 나옵니다만 요게 나오는데, 얘는 양쪽으로 하면서 신장 독성도 문제도 해결했다, 이런 건데요.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트리거사라는 게 상장할 때, 야, 트리거사 이거 근거가 있는 회사냐? 그런 것 때문에 상장 때 논란이 많았죠. 저도 사실 지금도 의문입니다. 이게 과연 트리거사로부터 기술 이전에 돈 받은 게 있는지. 상장 전에 트리거사하고 좀 10억 달러 이상, 두 건에 대해 10억 달러 이상 했거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트리거사라는 게 보니까 뭐 조직도 별로 없고 무슨 가정집에 주소가 있더라 하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조용해졌는데, 저는 아직도 트리거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좀 덜해졌지 않나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리노테칸, 파클리탁셀 위암의 주로 위암입니다. 와 ABL001의 병용 임상 같이 한번 써보는 겁니다. 요거를 3월에 식약처로 승인받아서 임상 1상, 이제 1B상, 2A상 들어갈 예정이다 하는 겁니다. 병용 임상으로. 그래서 병용 임상부터 하는 게 조금 단독 임상을 안 하고 병용 임상 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게 깔끔하진 않네요. ABL301은 BBB 셔틀은 뭡니까 하면요, 우리 몸에 보면요, 혈관이 뭡니까, 세포에다가 영양분도 주고 산소도 공급하고 찌꺼기도 회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세포한테 혈관에서 무슨 파이프라인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합니까? 모세혈관이 그런 역할을 하죠. 모세혈관이 틈새로 그런 것들이 나가고 들락거리면서 요거 모세혈관이 이게 혈관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뇌는 뭡니까? 이게 모세혈관이 모세를 똘똘 말아가지고요, 모세혈관이 세포랑 주고받게 못하게 합니다. 뇌는요. 그게 BBB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모세혈관을 좀 이렇게 BBB를 통과할 수 있는 게 뭐 없냐? 그게 플랫폼이 말하는 그라파디 B라는 거다. 그라파디 B. 그래서 하나는 알파 시누클레인, 알파 시누클레인은 뭐냐면요, 이게 뇌세포 안에 분해가 안 되고 축적되면 요것이 어떻게 된다? 파킨슨병, 몸이 막 떨리고 중심을 못 잡고, 그렇게. 아니면 그거 아니더라도 알파 시누클레인이 세포 내에서 막 뇌세포 내에서 막 뭐랄까 활발해진다 할까요? 축적이 막 돼버리면, 그래서 알파 시누클레인을 제거하고 다른 한쪽에는 요거는 이제 그 BBB를 통과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두 쪽을 한다. 그래서 BBB도 통과하면서 알파 시누클레인도 제거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ABL301은. 그래서 이건 파킨슨병 치료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파킨슨병하고 치매하고는 다릅니다. 치매는 자꾸 까먹는 거죠. 파킨슨병은 몸이 막 떨리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ABL 그라파디 T는 뭐냐면요, 포1BB라는 거는 뭐냐면 몸에 있는 T세포, T세포 중에도 CD4 플러스, CD8 플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강력하게 균을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내추럴 킬러 세포 이런 거를 활성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암세포 특이한 건 암세포의 문패라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는 암세포를 잡고, 그러면 그놈 역사를 잡으면 이 포함BB가 이런 T세포들을 활성화해가지고 암세포를 작살낸다. 이런 개념입니다. 한 손은 멱살 잡고, 그래서 유한양의 공동 개발주인 것도 있고, 중국의 아이맵하고도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 여러 가지 PDL1이라는 거는 뭐냐면, 암세포에 보면요, PDL1이란 석유 단백질이 있습니다. 우리 면역세포에 보면 PD1이 있죠. 그래서 얘 둘이가 결합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를 못 만나게 하는 게 면역항암제들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얘 하나 또 멱살 잡고, 이건 면역항암제에 해당하는 거죠. 다른 타겟을 또 멱살 잡고 동시에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국의 IMF하고 한다 하는 거는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동안 기술 이전 계약들 보면 요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하게 된 게 없어요. 트리거사는 우리가 NRDO 한다고 하는데요. 자, 하여튼 NRDO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뭐라고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아직도 뭐 하는 회사인지
그 외에는 뭐 특히 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냐면 뭔가 그렇다고 이 회사가 아닌 건 아닌데 또 하나 보면요. 그래도 이 와중에 또 코로나 한다고 또 코로나 치고 이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은 홍보도 너무 많이 하죠. 뭐 기존에 하는 것도 하다가 또 코로나 뭐 한다 그러면 또 코로나 치료제 한다고 나서버리죠. 그렇다고 위해서 무시할 게 아닌 게 연간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연구 개발비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에 대한 평도 증권계에서 좋은 평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이나 좀 너무 홍보를 너무 하니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뭐 어느 정도 해야지.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빅파마하고 아직 특별히 계약한 게 없다. 그래서 2018년 기사를 보면요. 2019년 1월에 열리는 JP모간 헬스케어에 가가지고 그러면 헬스케어 끝나면 1월달 기사 보면요. 뭐 수십 군데랑 빅파마 열 몇 군데하고 수십 군데 했다. 2019년 기사 보면 나오거든요. 2020년 1월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고 뻑하면 빅파마하고 조만간 할 거다. 꼭 양치기 소년처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자신이 있으면 그냥 하다가 계약 발표하면 되지. 자꾸 할 거다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되는 거죠. 할 거다 하니까 이제 뉴스 하나 나면 보도자료 하나 나면 솟았다가 꺼져버리고 여기에다 어마어마한 매물대가 생기는 거죠. 이 다 위에 이 솟은 게 뭐냐면 다 회사가 보도자료를 낸 날입니다. 이렇게 많이 내버리니까요. 장중에 잠시 올랐다가 꺼져버리고 이제 그러다 고꾸라지는 거거든요. 좀 안타깝죠. 앞으로는 좀 보도자료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적절히 해서. 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매물대가 쌓여서 35,000원대 내 매물대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결론은 좀 단타 위주로 대응하는 게 좋고요. 손절매로 대응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회사는 열심히 해서 잘 되기를 소망하나 빅파마하고 뭐 의미 있는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단타와 손절매 위주로 대응하는 게 좀 안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ABL 바이오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저도 바이오를 참 좋아하는데요. ABL 바이오가 빅파마하고 꼭 계약을 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좀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주님들과 함께 소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94번째 시간 ABL 바이오를 살펴봤습니다. 5분만 시간 내십시오. 제 카페 많이 활용하시고요. 고맙습니다.